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이 도시에서 한 대학생과 노숙자 아저씨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도시의 풍경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죠. 한민재, 지방에서 상경해 홀로 대학 생활을 꾸려가는 평범한 청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역 근처 도시락 가게에서 밤 알바를 하는 그의 삶은 단조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게 앞에 늘 앉아있는 한 노숙자 아저씨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올리고가 감동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알바 가게 앞에서 만난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스름한 역 앞 골목에 자리한 박신의 도시락은 내 대학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지방에서 홀로 상경해 대학에 입학한 나, 한민재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서겠다는 오기 하나로 매일 밤 도시락 가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포장 주문과 배달을 담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대학생의 하루였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마감 부탁한다. 나 먼저 들어간다. 박 사장님의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아 마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가게 밖을 보니 어두운 골목 한 구석에 웬 노숙자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가끔씩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다른 노숙자분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셔츠는 구겨짐 없이 깔끔했고 낡은 외투를 걸치셨지만 단정히 입고 계셨죠. 머리카락도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분을 피해 멀찍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처음엔 경계했죠. 돈을 달라고 하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밤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무심코 아저씨 쪽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저씨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 고급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초라한 겉모습과는 달리 맑고 진중한 눈빛이었죠.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학자나 철학자의 눈빛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저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 노숙자 아저씨는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는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강의실에선 졸음과 싸우며 수업을 듣고 저녁이면 박신의 도시락으로 향했죠. 하지만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노숙자 아저씨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예상대로 아저씨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점점 빗줄기가 굵어졌죠. 행인들은 우산을 쓰거나 뛰어가며 비를 피했지만 아저씨는 그대로 비를 맞고 계셨어요. 일을 하는 내내 창밖으로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아저씨의 옷은 흠뻑 젖어가고 있었어요. 문득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저분은 어디에서 왔고 왜 저기 앉아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감 시간,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는데 도시락 2개가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가져갔겠지만 오늘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버리나요? 박 사장님께 물었더니 오늘 특별히 너 가져가. 어머니 반찬 해주시는 날이었지? 하시더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기, 혹시 저 밖에 계신 아저씨께 드려도 될까요? 박 사장님은 잠시 창밖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어차피 버릴 거면 주고 가라.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섰어요. 아저씨 앞에 섰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비를 맞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저기, 비가 많이 오네요. 이거 남은 도시락인데. 괜찮으시면 드세요.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저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 뒤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맙네. 민재군.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나는 분명 아저씨께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서 있는데 아저씨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박 사장이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귀가 좋아. 특히 비 오는 날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박 사장님이 자주 내 이름을 부르셨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 아저씨는 평범한 노숙자 같지 않았어요. 말투도 눈빛도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가끔씩 남은 도시락을 아저씨께 드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도시락만 건네고 돌아섰는데 점점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간단한 대화까지 하게 되었죠. 비록 말은 많지 않았지만 아저씨의 존재는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분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와 아저씨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아저씨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평범한 노숙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다른 점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저씨가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매일 어디선가 신문을 구해오셨는데 주로 경제면을 유심히 보고 계셨죠. 손가락으로 특정 기사를 짚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마치 주식 투자자나 기업인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남았어? 마감 준비를 하고 나오자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게 건네는 말투는 항상 친근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어요. 어쩐지 고급 레스토랑 직원처럼 정중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김치찌개 도시락이에요. 밥이 좀 많이 담겼네요.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더니 아저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도시락을 열어 음식을 보셨죠. 그 모습마저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고급 음식점에서 코스 요리를 대하는 듯한 자세였어요. 민재 군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야. 세상에는 마음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깊어졌습니다. 아저씨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리 있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해. 플라톤이 말했듯이 정의로운 국가는 정의로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이지. 대화를 나눌수록 더욱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 걸까?
보통 노숙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글씨체도 놀라울 정도로 반듯했고 말투는 세련되었으며 지식은 해박했습니다. 마치 대학 교수나 기업 경영인 같았죠.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나는 점점 아저씨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었죠. 퇴근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생각하며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는데 문득 골목 어귀에서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저씨가 무언가를 버리고 계셨습니다. 얼핏 보니 해진 손수건 같았어요. 아저씨가 떠난 후 나는 호기심에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버려진 손수건을 자세히 보니 구석에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명함의 일부로 보이는 조각이었습니다. 그곳엔 기업 로고와 함께 호라는 이름의 일부만 보였어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남아 있었죠. 손수건과 그 명함 조각을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보기로 했죠. 정으로 시작해서 호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기업인들. 그리고 그 기업의 로고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 새벽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려 10년 전의 기사였지만 사진 속 노년의 모습은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저씨였습니다. 이름은 정태호. 한국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였죠. 그런데 왜 그분이 노숙자처럼 거리에서 지내고 계신 걸까요? 그 밤 나는 정태호라는 이름을 검색하며 온갖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정그룹의 창업주이자 전 회장이었죠. 30년 전 작은 전자부품 회사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경제지에선 한국의 성공 신화로 불렸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재계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기사들이었어요. 약 8년 전 정태호 회장은 모든 경영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다음 날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알바를 나갔어요. 머릿속은 온통 정태호 회장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죠. 창밖을 흘끔흘끔 바라보니 아저씨는 평소와 같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보통 때처럼 신문을 읽고 계셨지만 내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왜 이렇게 살고 계신 걸까요? 마감 시간 도시락을 들고 아저씨께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제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는 말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늘은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나?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정태호 회장님 아니세요? 순간 아저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어디서 알았나? 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텐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분이었어요. 대한민국 경제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지금 노숙자처럼 거리에서 생활하고 계셨던 거죠. 어제 손수건에 있던 명함 조각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겠구나. 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정태호 회장님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왜 그런 삶을 선택하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으셨던 걸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정 회장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 앉아 계시던 자리가 비어 있었죠.
혹시 내가 정체를 알아버려서 떠나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퇴근 시간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정 회장님은 돌아오셨어요. 민재군, 옆에 좀 앉아볼까? 평소와 달리 먼저 대화를 시작하신 정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내가 알았으니 이야기해주마. 하지만 약속해줘.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자. 정 회장님은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아내 윤영애 씨와의 첫 만남, 함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회사를 키워나간 시간들, 그리고 성공의 순간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키우느라 바쁜 사이, 영희는 항상 내 곁을 지켜주었지. 내가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건 영희 덕분이었어. 정 회장님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런데 8년 전 영희가 갑자기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단순히 건망증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치매셨군요. 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 처음에는 가끔씩 나를 모르는 척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주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 순간 정태호 회장님의 표정에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가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 이름은 이제 버린 지 오래야. 내겐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거든. 내 아내는 평생 내 옆을 지켜준 사람이었네. 내가 회사 일로 바빠도 불평 한 번 없이 가정을 지켜줬지. 정태호 회장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진단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회사 경영권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남은 시간을 오직 아내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네.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최선의 치료를 했지. 하지만 병은 점점 진행되었어. 정 회장님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영희는 나를 완전히 잊어갔지만 내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했어. 비록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 존재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준 것 같았네. 그래서 나는 매일 그녀 옆에 있기로 했지. 정 회장님은 아내를 요양원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셨다고 합니다. 간병인도 있었지만 그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했죠. CEO로 일하며 배운 모든 경영 기술을 간병에 썼다네. 시간표를 만들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고. 하지만 결국 병을 이길 수는 없었지. 3년 전 윤영희 여사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가 떠난 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지. 정 회장님은 그 후에도 몇 달 동안은 예전처럼 살아보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텅 빈 집에서의 생활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박한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다고 하셨어요. 돈은 충분히 있었지.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저 걷고 싶었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보고 싶었지.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아내와 함께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점차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서울역 앞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네. 지나가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때 깨달았지. 내가 찾던 것은 이거였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정태호 회장님은 노숙자의 삶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한 노숙자는 아니었어요.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정태호라고 알면 다 달라지거든.
억만장자니, 전설적인 기업가니,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하지만 그냥 노숙자 아저씨로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나 자신일 수 있었지. 정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정작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아내와의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유로워졌어.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없었지. 정 회장님은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고민과 꿈을 보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너처럼 말이야.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를 보는 게 내게는 큰 위안이 된단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드님도 걱정하실 텐데. 정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들은 알아. 가끔 만나기도 하지. 하지만 그 아이도 이해해줬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님의 이야기는 내게 큰 충격이었어요. 부와 성공이라는 세상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자, 이제 늦었네. 집에 가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지. 정 회장님의 말씀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민재군, 한 가지 기억해줘.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가장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공허할 수도 있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충만할 수도 있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 회장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들, 내가 생각해온 성공의 의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정태호 회장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화려한 성공과 깊은 사랑, 그리고 상실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사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단순해.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였지. 기술이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했으니까. 정 회장님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능력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졌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항상 아내 영희 여사가 있었다고 해요. 영희는 내 인생의 균형추였어. 내가 사업에 미쳐 있을 때 그녀는 항상 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지. 태호야, 회사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잃지 마. 그녀의 이 말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네. 정 회장님의 말씀 속에서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성공은 아내 덕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영희가 아팠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게 가장 괴로웠어. 평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아내의 병이었지. 정 회장님은 아내의 병이 진행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가끔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서 남편인 자신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 아침 영희가 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그때부터 정 회장님은 매일 아침 자신을 소개하는 일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남편 정태호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라고요. 때로는 아내가 잠시 기억을 되찾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은 점점 짧아졌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요양원으로 모시라고 했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영희와 함께한 우리 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거든. 정 회장님은 아내를 위해 집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모서리가 없는 가구, 그리고 과거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집을 채웠다고 해요. 비록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끔 옛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CEO일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오직 영희를 위한 시간이었지.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했던 시간이기도 했어. 정 회장님의 말씀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영희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어. 내 인생의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지. 정 회장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몇 주를 보냈고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영희와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이 생각났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 순간 깨달았지.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영희가 아니라 그 시절의 순수함과 진정성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정태호 회장님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재단에 기부했고 남은 것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넣어 집을 나섰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목적지 없이. 사람들 속에 섞여 평범한 일상을 느끼고 싶었지. 거리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다고 합니다.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 그리고 아무런 기대나 책임 없이 순간을 살아가는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영희가 떠난 후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어. 아이러니하지. 나는 정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시는 게 정말 행복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행복? 글쎄, 행복보다는 평화라고 해야 할까?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그 말씀에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었는지 나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정 회장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건 도피가 아니에요. 회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 회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나? 사람들은 보통 내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하곤 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 아닐까요? 정 회장님의 눈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그날 대화 이후 정태호 회장님과 나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퇴근 시간이면 도시락을 들고 그분을 찾아갔고 때로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70대의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이니까요. 하지만 정 회장님과의 대화는 어떤 대학 강의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비즈니스와 경제에 대한 통찰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마치 살아있는 교과서 같았죠. 민재야, 내가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거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야. 정 회장님은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비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 어떻게 진정한 신뢰를 쌓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결국 모든 관계는 신뢰에서 시작해. 그리고 신뢰는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진단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었어요. 정 회장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정 회장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그 노숙자, 아니, 그 아저씨 못 보셨어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며칠째 안 보이더라. 어디 가셨나 보지. 불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정 회장님의 연락처도 없고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기에 찾아볼 방법이 없었죠. 열흘째 되는 날, 가게로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수신인은 박신의 도시락 민재 앞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너한테 온 것 같은데. 박 사장님이 택배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퇴근 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꽤 두툼한 현금 뭉치와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뭐죠? 박 사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봉투 속 내용물을 보셨어요. 이것 봐. 기부금이네.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걸? 봉투에는 박신의 도시락의 발전을 위해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정 회장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정갈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재군,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네. 오랜 여행을 떠나려고 해. 아들이 미국에 있는 손자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구나. 함께 보낸 시간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어. 자네는 특별한 눈을 가졌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볼 줄 아는 눈 말이야. 그 눈을 잃지 말게. 언젠가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지닌 이로 자라길 바라네. 행운을 빌어. 마이너스 정태호.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님은 떠나셨고 아마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 사장님이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양반 알고 보니 그냥 노숙자는 아니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셨어요. 누구신데? 박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정 회장님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스승 같은 분이에요. 그날 이후 정태호 회장님의 이야기는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법,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법,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 그분에게서 배운 모든 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대학 생활 내내 나는 정 회장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노숙자들을 돕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모두 저마다의 사연과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정태호 회장님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전기를 썼더군요. 책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어떻게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떻게 익명으로 수많은 자선 활동을 했는지.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은 아내 윤영희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공식적인 자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였다. 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가치를 이어받았구나. 정 회장님이 제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그날 알바 가게 앞에서 만난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태호 회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남겨주신 가르침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죠. 한민재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복지사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정 회장님의 편지가 고이 보관되어 있어요.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지닌 이로 자라길. 이 한 문장이 내 직업적 신조가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만나는 노숙자분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온 사람, 정신질환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노숙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인생과 꿈이 담겨 있어요. 민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끔은 무력감이 들어요. 신입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노숙자라는 껍데기 안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정 회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센터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끔은 정 회장님 같은 분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한 지식을 가진 노숙자, 품위 있는 말투의 어르신, 그리고 깊은 눈빛을 지닌 분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정 회장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노숙자에서 멘토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제가 기획한 것으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정말 노숙자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은 책이 아닌 사람에게서 배우는 법이에요. 그들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센터 강당에는 10명의 노숙자분들과 20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며 공간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분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내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김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평생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에 모든 것을 잃으셨는데도 여전히 웃으며 사시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 회장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른 이들도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보는 법을 말이죠. 센터를 나서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멀었지만 어딘가 정 회장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퇴근길에 늘 그랬듯이 역 앞 도시락 가게에 들렀습니다. 박신의 도시락은 이제 깔끔하게 리모델링되어 훨씬 넓어졌고 직원도 늘었어요. 박 사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재야, 오랜만이구나. 오늘도 도시락 하나? 네, 오늘은 김치찌개 도시락으로요. 익숙한 주문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도시락을 포장하며 물으셨어요. 그 양반 소식 들었니? 요즘도 연락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가끔 신문에서 정태호 재단 소식을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요. 도시락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예전 정 회장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곳에 잠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 속에는 간혹 주변의 시선을 받는 노숙자들도 보였죠. 도시락을 꺼내 한 노숙자분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녁 드세요. 오늘은 김치찌개 도시락이에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가 이내 감사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네, 젊은이.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데 문득 신문을 읽고 있는 노인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깊은 눈빛.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 회장님은 아니었어요. 그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노인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구석이 아련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내 인생에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영원히 내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도착해 우편함을 열어보니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봉투 모서리에 작은 태정그룹 로고가 그려져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재에게 잘 지내고 있나? 미국에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네. 너의 활동을 신문에서 보았어. 노숙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 자랑스럽구나. 내가 사람을 보는 그 눈을 잃지 않아 기쁘네. 언제나 건강하길. 마이너스 정태호.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격려와 응원이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 중에는 정태호 회장님처럼 겉모습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내일도 나는 그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진 사회복지사로서 정 회장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카메라가 멀어지며 밤거리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 노인이 신문을 접고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봅니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걸 아는 눈을 가진 이가 세상을 바꾸지.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태호 회장님과 한민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